자, 이 모델은 그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이 되겠는데요.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이 2세대 제네시스에 와서 굉장히 그 깔끔하고 선들의 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면처리라든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 이 노즈 부분을 굉장히 길게 빼고 이 뒷부분 이 A 필러에서부터 이제 그린하우스를 포함한 이 캐빈룸을 뒤쪽으로 살짝 빼므로써 무게중심이 약간 뒤쪽으로 가 있는 듯한 그런 자동차의 프로포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뒤쪽으로 뺐다고 해서 이 트렁크 리드 이쪽에 트렁크 리드 쪽이 또 굉장히 짧아 보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적당히 튀어나와 있는 듯한 형상, 이렇게 균형 잡힌 형상이 제네시스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포츠 모델에 와서는 더욱더 그 스포티한 요소들을 더 가미시킴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브론즈 색상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젝션 램프 부분에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릴에서 이쪽 안쪽 이렇게 하면 보이겠네요. 저쪽 안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휠에 휠 이쪽 그 캡 부분에 이 허브 부분에 뭐 이쪽 이런 쪽이라든지 이 브론즈의 색상을 활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과하지도 않고 뭐 빨간색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고급차에서의 포인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끔 약간 톤 다운된 원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릴은 메쉬 타입 그릴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포티함은 물론이고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마치 액체가 흘러내려오는 듯한 그런 디테일들과 함께 소재감도 굉장히 소재감이 있어 보여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 립 스포일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기존의 제네시스하고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고급차들 보면은 이렇게 된 면을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면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언젠가부터 이 자동차들의 전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뚝 끊기는 이런 전면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역시 이렇게 수직으로 뚝 끊겨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으로만 끊기는 것이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각이 보여지는데,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듯한 그런 각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뒤에서 볼수록 마치 예전에 BMW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라인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나게끔 약간 범퍼가 나오기 전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끔 하는 라인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드에 있는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간결하고 제네시스가 이 말하는 디자인 언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런 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들이 과하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캐릭터 라인이나 뭐 이제 측면부 라인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직선으로 끊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LF 소나타는 굉장히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뒤로 빼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다 뒤로 와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짧아 보여가지고 뭔가 균형감을 잃은 듯한 디자인이었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렁크 리드 같은 부분에도 적당히 뭐 실내가 뒤로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뒤를 길쭉하게 이렇게 뽑아 놓은 디자인으로 인해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몰딩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제네시스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루프라인을 타고서 이렇게 부드러운 라인이 위로 지나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몰딩이 따라오면서 점점 평행하면서도 약간 변화를 주면서 이쪽에 와서 굵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끝단의 면이 이렇게 오는 라인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던 라인을 또 이렇게 꺾어가지고 한번 빼가지고 이렇게 굴곡지게 디자인 특징적인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미려한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작은 면이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면을 미려하게 만듦으로써 디테일을 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후면부도 굉장히 간결하면서 모던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 이 제네시스 2세대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현대차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테일램프가 여기서 끝나지만은 더 뒤로 빼가지고, 그 아반떼 MD 시절부터 이것을 이렇게 뒤로 쭉 빼는 게 유행이었었는데, 또 뭐 과하지 않게 잘 날렵하게 아주 잘 빼놨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제네시스 옛날에 그 컨셉카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양산형 차에서 어떻게 살릴까 하고 옛날에 궁금했었는데, 양산형 자동차에 굉장히 디테일을 잘 살려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 어떤 차를 참고했다거나 모방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제네시스 컨셉카에 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로 라인이 여러 줄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을 옆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이런 면들 이렇게 꺾이면서 직선이 아니라 꺾인 면이죠. 꺾이고 이 세로의 면이 굉장히 긴 면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단면들로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참신하면서도 뒤에서 봤을 때는 라인으로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면으로 보이는,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G80 스포츠에는 디퓨저가 마련되어 있어져 가지고 이렇게 밑에 부분에 돌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듀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내를 보자면은 그 기존의 제네시스 G80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만, 스티어링 휠이 첫 번째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크게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 트림의 이제 소재들이나 이제 컬러감을 약간 틀리게 함으로써 제네시스 G80 스포츠만의 그 매력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드가 들어갔던 부분에는 이렇게 카본 무늬가 유광으로 하이 글로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면 같은 부분에는 금속 질감의 이런 가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금속 질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기존 제네시스에 있던 이런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질감, 가죽 같은 거는 변함이 없지만은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G80에서는 네 갈래로 내려왔었는데, 이거 이제 삼각형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요렇게 좁게 디자인을 해놓고, D컷은 아니네요. 그렇다고 이것을 D컷으로 좀 했으면 더 스포티해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D컷은 아닙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살짝 넓은 형태의 를 취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정보 표시창에 좀 더 많은 정보들과 널찍한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속도계와 타코미터를 양쪽으로 벌려놓은 느낌인데요. 저 계기판이 이게 화면상으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눈금 부분이 기울어져 가지고 저 안쪽으로 쑥 파고 들어갔어요. 쑥 파고 들어갔고, 이 번호 있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그 사이로 간접 조명인 것처럼 이 띠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화면으로는 제가 잡을 수 없는 점이 좀 아쉬운데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눈금 있는 부분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눈금을 이 판과 평면으로 맞추기 위해서 톡톡톡톡 이렇게 눈금들이 전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가운데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도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도계를 비롯해서 뭐 주행 정보라든가 누적 정보, 평균 연비, 순간 연비, 그 다음에 속도계 이렇게 순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마다 하나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돌리는 감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좀 더 절도 있게 하려면 돌리는 것보다는 아래 위로 움직이는 레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역시 이 차가 고급차이다 보니 이렇게 부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좀 틀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 화면도 뭐 널찍널찍하게 보기 좋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부분에 이 부분도 거의 뭐 가로형 배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 이런 수평적인 라인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차 제네시스 라인업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장착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아날로그 시계도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 있는 이 제네시스 마크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뭐 정교하게 만들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제네시스 마크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또 테두리와는 달리 그 밖에서 보았던 약간 그 브론즈 색상으로 또 이제 가운데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버튼류도 소재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이 헤어라인을 해서 방사형으로 무늬가 생기도록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낌이 좋고, 이렇게 뭐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누르는 느낌, 이런 것들이 느낌이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이쪽 가운데 이제 센터 부분에는 뭐 이것을 열어가지고 휴대폰을 충전시킨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이 충전 도크가 이 사람 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라고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휴대폰의 화면이 눕혔을 때 사람 쪽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각도가 아주 잘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자식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죽이라든지 만지는 느낌, 그 다음에 이런 조작했을 때 N에서 D로, 다시 뭐 N으로, R로 이렇게 가는 느낌들이 굉장히 뭐 느낌이 좋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각종 기능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컨트롤 조그 다이얼 같은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를 포함해서 이 센터 콘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열려야지만이 이런 손을 넣었을 때 이 뚜껑이 걸리적거리지가 않고, 만약에 뚜껑을 연다고 쳤을 때 이렇게 이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로 열었을 때는 굉장히 길게 열어야 되죠. 그럼 막 그것도 들고 있으랴, 막 짐 꺼내랴, 손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열어놓으면은 뚜껑을 뭐 지지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사용하고, 뭐 물론 2번 닫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 센터 콘솔 안에도 이런 식으로 자그마하게 조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도 있고요. 지금 그 도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알루미늄을 사용해 가지고 뭐 만지는 느낌이나 이런 질감 같은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 뭐 소형차들이나 뭐 중형차, 저가형 트림의 저가형 자동차들은 이런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겉에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알루미늄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금속을 만지는 느낌이 아주 좋죠. 뭐 이런 옆에 이런 느낌도 이런 것들도 실제 금속입니다. 도색한 것이 아니고 금속이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심지어 그래서 실제 금속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감성적인 부분에서 역시나 고급차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4개 버튼 모두 오토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원터치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산 자동차들 중에서 이 룸밀러 부분을 이렇게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룸밀러를 통해서 뒤로 보는 창문 있지 않습니까? 이 창문이 사실은 이 역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야 자동차들의 창문이 바닥 서 있었기 때문에 뭐 위쪽은 좁고 밑에는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형상이었다고 한다면은, 요즘 자동차들은 점점 유선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뒤가 쭉 빠진 디자인, 그러니까 이 정면으로 봤을 때는,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역사다리꼴 모양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룸밀러의 모양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만들게 되어 있었겠죠,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습이 되어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도 이렇게 그냥 사다리꼴로 그냥 디자인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다리꼴로 함으로써 여기에 보이는 뒷유리가 그대로 딱 프레임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뿐더러 이제 불필요하게 전방 시야를 가로막는 그런 면들이 이제 깎아냄으로써 전방 시야도 동시에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르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이런 형태가 먼저 사용된 것 같은데, 제네시스도 굉장히 잘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무드램프 같은 부분도 이제 은은하게 실내 조명을 만들어 줌으로써 밤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이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세무 같은 스웨이드 같은 이런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고급스러운 촉감과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질들은 A필러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 있죠. 그럼으로써 이런 만지는 촉감이나 느낌들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런 고무 몰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라인들을 길게 촘촘하게 배치를 하고, 이 고무 자체도 어떤 싸구려틱한 고무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유광이 아니라 굉장히 무광 처리를 잘 해놨어요. 무광 처리를 잘 해가지고 이 면들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네시스의 뒷좌석은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죠. 이런 기울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파들어간 형상이라든지 쿠션감, 그 다음에 뭐 각 소재의 재질들, 그리고 이 특히나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이렇게 누르면 막 이 정도 막 푹푹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머리로 뱄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자,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딱 앉아봤을 때 목을 잘 받쳐주면서 이 헤드레스트가 특히나
그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패밀리카로서 사용하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전에 모터쇼에서 그 벤츠 모델들 중에서 아마 CLS였나? 뭐 하여튼 그런 모델하고 같이 바로 옆에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타봤는데, 제네시스의 공간이 훨씬 편하고 이 뒷좌석 같은 경우가 훨씬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정말 패밀리카로서 사용하기에 공간이나 안락함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에도 역시 뭐 앞에와 동일한 재질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을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미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 하나도 정말 괜찮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경우에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무광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조그 다이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앞좌석 시트, 그 다음에 뒷좌석 시트, 이런 것들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블라인드라든지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조작부도 역시 뒤쪽에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그 수납 공간 안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조명이 되어 있어서 밤에 이제 물건들을 찾기에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뭐 재질이라든가 잡는 느낌,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역시나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것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약간 글쎄요, 뭐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양으로 닫히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닫아놓고 사용할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컵홀더가 아마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음료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주 안정감 있고 미려한 디자인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특별한 설명 없이 자동차 외관 디테일을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상으로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